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쾌한 최원장의 알레르기 인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러지 대마왕이라고 제 별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레르기로 고생한 이야기가 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찍어보는 시리즈 영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병도 다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묻는 와중에 여러분이 기상천외한 알러지로 문의를 하셔도 명쾌한 최원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면서 이 분야에 엄청 능통한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다 겪어본 증상이라서 새삼스럽지 않을 뿐입니다. 단 제가 아픈 것이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데요. 두드러기 나고 간지러운 것만 알러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왜 아픈 것인지 실체를 파악하는 게 힘들었었죠. 제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리고 수많은 알러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알레르기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질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형성하고 인생길을 뒤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진통제나 소염제를 먹으며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는 아스피린을 정맥주사로 맞다가 쇼크로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몰랐고 어머니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저 병원에 갈 때마다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스피린만 피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하시듯 아스피린 하나만 문제가 아니었죠.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어머니는 갓 잡아온 신선한 해산물을 자주 밥상에 올리셨는데 히스타민 수치가 높은 등푸른 생선만 먹었다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로 덮였습니다. 동네 단골 약국을 찾아가면 늘 푸른색 알약을 반알씩 받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의 매주 먹다시피 했던 그 약이 무엇이었냐 하면 알레르기 환자들의 필수품 항히스타민제였죠. 어린 나이부터 저는 만성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두통약을 먹고 나면 또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죠. 두통은 어린 시절을 따라다니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어떤 것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늘 학교를 다녀와서 알사탕을 한 봉지 먹고 카스텔라나 페스츄리를 초코우유와 같이 먹고 요구르트나 젤리를 꼭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단 음료나 단맛 나는 간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의 버킷리스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죠.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은 듣자마자 아실 것 같습니다. 밀가루 알러지, 설탕 알러지, 제라틴 알러지의 콜라보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제가 먹던 달달구리 간식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고 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어떤 의사도 제가 먹는 간식에 대하여 지적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제 사주팔자에 20대 이후가 없다는 말을 어머니가 들으셨는데 쉽게 말해 몸이 약해서 일찍 죽을 팔자라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병을 타고난 인생이라 머리가 그렇게 아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가 머리가 뽀개져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6번 항목 슈가믹스, 설탕 알레르기는 사실 수백 가지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 아주 사악한 것은 온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타고나길 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중이염과 알레르기 비염은 저를 떠날 날이 없었어요. 특히 밤이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코가 막히다 보니 누워서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쩌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은 목이 막혀서 숨 막혀 죽는 꿈을 꾸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죠. 제가 우리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코가 막히는 것은 맞지만 죽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다 저도 겪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알러지 비염이 힘들지 않다, 만만하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신이 있으시다면 제발 숨이 막혀서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꼬마 시절의 제 기도였거든요. 어린아이가 할 만한 기도는 아니었죠. 친구들은 학교 후에 늘 놀이터나 만화방에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절엔 PC방이 없었거든요. PC방은커녕 집에 컴퓨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야 해서요. 병원에 가면 항상 귀를 소독하고 엉덩이에 항생제 주사를 주고 또 함께 알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목사실린과 페니실린 주사였죠.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좀 나아지면 중이염이 찾아오고 항생제를 많이 먹고 증상이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재발하고 그런 생활이 무한 반복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결국 학교를 1년 쉬고 중이염으로 양쪽 귀를 모두 다 수술해야 했습니다. 자가연골로 이소고를 성형하고 인공고막을 이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학교를 1년 쉬었습니다. 대학을 재수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재수한 거죠. 자, 이것도 그냥 나는 알레르기 비염에 중이염이 심한 거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러지를 연구하고 진료를 시작한 후에 약물에 대한 샘플을 구비하고 저 스스로에 대한 약물 알러지를 검사해보니 저는 아목사실린,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목사실린을 어린 시절부터 한 10수년 정도 먹었는데요. 제가 아목사실린에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어떤 의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았던 것이고 부작용만 극심한 상태로 수술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아목사실린에 알러지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가 중이염으로 수술을 하지 않을 수는 있었을까? 차라리 아스피린처럼 쇼크가 오면 아예 먹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랬다면 내 귀가 잘 낫고 잘 들렸을까?
그 이비인후과를 가지 않고 다른 이비인후과에 갔더라면 아목사실린 처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만큼 저도 뒤늦은 고민과 후회가 있었지만 아목사실린은 대체로 이비인후과 처방 중에 최우선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알러지라는 게 그저 두드러기, 간지럼증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모두 쩔어있는 한 아목사실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아무도 제 운명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를 1년이나 쉬어가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수술만 받으면 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도 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반복되는 수술 인생의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항생제 폭탄 투여로 인해서 만성 변비와 두드러기, 피부 묘기증과 가려움증, 만성 피로와 감기, 무기력증의 날들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비염에서 악화된 중이염을 항생제로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칼로 염증을 긁어내고 귀한 쪽을 성형한 후에 조직이 망가진 상처가 약으로 잘 아물겠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회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도 끝도 없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알레르기 환자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긁으면 1분 내에 피부 발진이 시작됐습니다. 피부 묘기증입니다. 큰 병도 아니고 그냥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을 찾아서 탈감작 치료를 해서 체내의 히스타민 수치를 낮춰주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평범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 칠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몸에 글씨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심장의 두근거림, 이게 알레르기 증상인 줄을 꿈에도 몰랐죠. 이 증상이 없었다면 반장, 회장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만 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학생회장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 때문에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겠는데 무섭고 두려워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잘하다가도 무대 위에 올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너무 긴장해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캐릭터가 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책상에 앉아서 시험지를 쳐다보는 방식으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저는 겨우 대학에 갔습니다.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들처럼 수시에 수행평가로 대학을 간다고 했으면은 저는 아예 대학을 못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기시험 때마다 발표를 할 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 저는 정말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아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두근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온몸이 덜덜덜거리면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눈앞이 말 그대로 하얗게 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남들 앞에서 제 실력을 뽐내기는커녕 제 실력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생방송은 아닐지라도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제 인생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은 제 과거를 모르시니까요. 오늘 이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알레르기 치료로 여러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인생을 뒤집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100% 준비한 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100%가 뭡니까? 1000%도 부족합니다. 모든 모임에서 소극적이고 친구도 많지 않았고 누가 뭘 시키려나 싶어서 언제나 나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면담하러 학교에 가실 때마다 선생님께 듣던 얘기가 똑같았다고 하십니다. 번역이는 언제나 수업 시간에 혼자 멍 때리고 앉아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 몇 분 만에 수업이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분수, 가분수, 진분수를 배우는 수학 시간을 몇 번 멍 때리고 지나가니까 수학 실력이 한동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발목 잡혔던 수학 때문에 대학 못 갈 뻔했다고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린 시절의 이성양은 한의대를 가고 한의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사회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거나 주목받는 무대에 서야 하는 일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했습니다. 제가 다 연구하고 다 준비하고 1000% 완벽하게 해놓고서도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저 대신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저의 업적이 아니라 저를 발목 잡는 족쇄인 거죠. 모면하고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성향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알러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증상이 바로 알레르기로부터 유발된 브레인포그, 심계항진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저의 칼슘 알러지를 처음 치료했던 날 칼슘 치료가 진행되는 25시간 동안 너무너무 심장이 크게 두근거려서 몹시 당황함과 동시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칼슘 알레르기 치료 후에 심장이 하도 벌렁거려서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라, 칼슘 알러지를 치료할 때 드는 느낌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심장 두근거리는 그 느낌하고 똑같잖아? 이 이야기는 알레르기 인생 이야기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갈 스토리가 아니라서요. 어쨌든 알레르기 치료가 진행되는 25시간 동안 명현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치료한 아이템과 연관해 있는 본인의 기저질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 알러지를 치료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매일 마셨던 초코우유가 제게 그렇게 심장의 과부하를 유도하는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굳어버린 듯한 멍한 느낌은 알고 보니 그렇게 어린 시절 물고 빨았던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인포그 증상은 사람마다 연관 있는 알러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설탕 알러지를 치료할 때 관련 증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치료 후 명연시간 동안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끊어지고 해야 할 일 생각이 나지 않고 단어가 입을 맴돌며 판단이 잘 되지 않고 머릿속이 혼미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수천만 개의 태엽이 서로 뻑뻑하게 굳어서 굴러가지 않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억지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뇌 속에서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면서 뇌세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밀가루 알레르기 치료를 했을 때도 인공감미료, 인공색소 알레르기 치료를 할 때도 이런 명현 증상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설탕이 가장 극심했거든요. 같은 병 명일지라도 사람마다 주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알레르기와는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명쾌한 알레르기 치료가 발전하는 데 있어 제 알레르기는 핵심적인 자양분이 됐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환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의 명쾌한 체원장을 잊기 힘들었을 겁니다. 원래 이 알러지 세계가 알레르기가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거든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홀로 사는 듯한 느낌, 같은 시공간에 살면서 내가 느낀 것을 남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기분, 알레르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알레르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부터 알레르기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제가 알레르기를 치료할 줄 알게 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인 줄도 모르면서 고통받고 있던 많은 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신기한 치료를 통해서 본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여러 면에서 호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건강을 약하게 타고났다고 성격상 무대 체질이 아니라고 예전에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만 알러지를 치료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삶의 너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비교해봅니다. 어릴 때 저는 활동적인 놀이나 거친 운동, 직구전 장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땀을 흘리며 거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품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알러지 때문에 몸에 활력이 없었던 겁니다. 좋게 말하면 양반 스타일이고요. 소위 샌님처럼 조용히 앉아서 품위 있게 독서하고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거죠. 알러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 취향, 성격, 진로, 체질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알러지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이야기만 주로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 올리다 보니 그냥 평범한 인생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알러지의 위력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 인생 이야기를 꺼내며 길게 말해봅니다. 알러지,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고 나서야 치료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묵혀놓고 치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관리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제가 사는 정인우고요. 여러분의 희망찬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